네, 2020년 12월 10일 해외선물 핫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일 ECB 통화정책 회의 좀 일정 잡혀 있는데, 지난번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통화정책 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 자체가 잡힐지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래요. ECB 뒤에 파월 의장, 그리고 그 뒤 옐런 장관. 사실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 다음 주 FOMC 회의가 연달아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옐런 장관이죠. 이제 일전에는 의장이었죠. FOMC 전 파월 의장 전 의장이었으나 이제는 재무부 장관으로 된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 앞으로 FOMC랑 사실 이제 옐런 장관의 재무부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통화 정책 수단으로서는 이 둘의 행보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이제 ECB가 스타트업 지점이기 때문에 ECB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 통화정책 이벤트, 여러분들, 오는 10일, 22 통화정책회의, 15일, 16일 FOMC 회의, 일정 잡혀 있는 거 체크. 그리고 통화정책 회의 중 주목을 끄는 건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이다. 이미 금융시장에는 22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과 양적 완화, 자산 프로그램 매입을 늘릴 것이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 역시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있는 구간 내에서 과연 이 ECB의 통화정책 회의 중에 팬데믹 PPP에 대한 확대,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달러에 대한 반등을 일으킬 요소냐 아니냐를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일단은 얘기 드렸던 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미국, 유럽에 대한 입장이죠. 자,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통적이라고 좀 표현을 했었어요. 제가 전통적. 그리고 유럽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정리하고 다시 볼게요. 미국, 유럽. 자, 금리 인하, 채권 매입. 채권 매입. 유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PPP를 하는 겁니다. 자, 유럽에서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수단 자체가 없으니까 팬데믹 발생 이후 PPP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뜻이냐? 기존에 있던 통화 정책 자체는 다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질 때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에 대한 확대 자체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규모에 대한 확대. PPP는 이미 실행 중입니다. 하지만 확대예요, 확대. 늘릴 것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영향 자체가 시장 영향 요소에 있냐 없냐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에는 영향이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모두가 예상하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더라도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떤 반등 구간을 포착하긴 굉장히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이 반등에 대한 구간 자체가 PPP에서 나올 가능성, ECB에서 나올 가능성 굉장히 적다는 뜻입니다. ECB.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고 확대에 대한 여부만 측정한 거는 시장에 큰 영향 요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있을 어떻게 보면 ECB 통화 정책 회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어요. 자, ECB 뒤에 파월 의장 그리고 그 뒤에 바이든과 옐런 장관, 달러화 추가 약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FOMC 여기 결과값만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년도에도 달러가 하방세에 계속적으로 진입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방세에 진입할 거다. 이 부분입니다. 하방세에. 왜냐면 양적 완화에 대한 진행 자체가 아직도 ING 중이고 더 추가적 진행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올해 3월 이전에 있었던 달러에 대한 하방권 자체가 계속적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다만 이번 FOMC 회의 내용은 달러화의 반등을 일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연말 재정 부양책이 타결되지 못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전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양책 관련해서 난항을 겪었는데 FOMC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은 계속적으로 재정부의 필요성 자체를 강조했지만은 지금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이슈를 꺼내기에는 재정부의 서포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옐런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연말 되면은 여러분들 연말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페드 회의에서도 크게 새로운 정책을 못 꺼내면 시장은 다소 실망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은 지금 구간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반등 구간을 좀 조정 구간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미국의 시장이에요. 유럽의 시장이 아닙니다. 달러나 유로에 대한 가치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유럽권에 의해서 결정된 시장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전과 같은 약반등에 대한 구간대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1번 ECB 통화 정책 회의는 시장에 큰 영향 요소가 없을 것이다. 자, 2번 페드 회의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12월 페드 회의 자체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큰 실망감을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꺼낸 정책이 없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조정 구간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3번 달러는 약세 시장을 그래도 이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 회의에서 실망감을 드러냈을 때 나타나는 달러에 대한 반등은 어떻게 보면 조정적인 관점밖에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달러 자체가 최근 이제 골드 자체가 강한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띄고 있긴 한데 달러가 제약세 들어가는 구간대에서 반등이 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시국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새로운 정책이나 이슈거리, 부양자체 합의가 타결 딱 됐을 때 그때부터 골드가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 이제 페드 회의 전에 한 번 더 페드 회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ECB 통화정책 회의와 그리고 페드 회의 그리고 옐런 장관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나오는 ECB 통화정책 회의는 큰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가리키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오시면은 자세한 내용 써 있으니까 다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기본적인 분석 차트 분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차트 분석거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